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22일 오전 6시 28분쯤 2호선 잠실역에서 잠실 세내역 쪽으로 진입하던, 잠실 세내역이 이제 예전에 신천역인데요. 이쪽으로 진입하던 열차 세 번째 칸 아래 충전기 부분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화재 한 30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물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울메트로 측은 처음에는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했다가 2차 방송에서는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즉시 출입문을 열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객은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자력으로 열차에서 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화재 같은 경우, 특히 지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탈출해야 한다는 소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자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뢰, 이게 상당 부분 사라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유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영수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자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또 최순실한테는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또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계속 이제 특검 수사에 좀 불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7차례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맨 처음 한 번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거니? 예. 이미 이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체포하자 지금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출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검이 발부한 이 구속영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이제 다시 발부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경우에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등에게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이제 주도록 지시한 혐의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정유라 씨 특혜 입학과 학점 특혜 등을 주도한 책임자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정치권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새 판을 짜겠다고 나서고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이제 개헌을 매개로 정치 세력화를 이제 선언하고 나섰죠. 이른바 제3지대 세력화에 이제 시동을 건 셈인데요. 이 구체제 정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 창립대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당 7명 등 야당 의원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지지자 6천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이 국민 개혁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안희정 이제 충남도지사는 어제 서울 해화동구 대학로 이제 한 소극장에서 5시간에 걸쳐서 이 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출마 선언이었죠. 형식 자체가 그랬는데요. 이 전모후무 증문즉답 출마 선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예. 안희정 충남지사, 이제 젊은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이러면서 이른바 50대 기술론을 내세웠고요. 이 자신이야말로 민주당의 적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미래정부와 안희정의 미래정부를 좀 꼼꼼히 비교해달라, 이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이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대권 도전 행보에 나섰죠. 네, 사실상 어제 그 고향인 경북 영주시 그 이산면 영상 1리를 방문해서 이 다음 대통령은 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한번 용기를 잘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예.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에 앞서서 그 부친의 그 선행을 참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른바 그 대선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 둘이 나란히 광주를 갔네요. 네. 그죠? 1시간 간격이죠. 그렇죠. 오후 2시, 오후 예. 3시였는데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먼저 토크쇼를 가졌고요.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가졌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그 오후 3시 이 지지자 모임인 그 포럼 광주 출범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 참여정부 지난 대선 때 그 패배 등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 호남의 기대에 그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일단 이렇게 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 교체 그 대의 앞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고요. 예. 이보다 앞선 오후 2시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 강철수와 국민 요정들 이런 이름의 그 토크쇼를 이제 가졌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그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노라고 이제 일축을 했고요. 이 국민의당 그 창당 과정에서 뭐 독자 노선을 그 강조한 자신에게 그 광주 시민들이 붙여준 이 강철수라는 별명을 떠올리면서 저를 좀 강철 요정이라고 좀 불러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 요정이라는 거는 원래 굉장히 그 좀 작고 앙증맞고 귀엽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니 뭐 요새 그 저 뭐죠? 청문회 때도 그 요정 하나 나왔죠? 예, 네. 요정 하나 나왔고. 근데 예. 뭐 요정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요정으로 아니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요정이라는 게 이게 참. 맞습니까? 요정이죠. 예.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이른바 제3지대 인물들과 연쇄회동에 나선다고 그러죠? 네, 이 김정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그 바른정당 의원, 정운찬 정 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 8명을 설 연휴 전에 계속 이어서 좀 만날 계획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그 설 연휴 이후에 좀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을 굉장히 좀 앞당겼습니다. 예. 귀국 후 그 지지율 동향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기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예.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21일 바로 엊그제는 이제 그 바른정당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함께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고 오전 시장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예.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 반기문 전 총장도 이제 많이 이 다른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 뭐죠? 제3지대 삼지대 이 범위를 넓히려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칠 것인가 하는데 근데 네, 텐트가 이제 쳐질지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 본인이 무슨 정당에 들어가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런 정당들에는. 일단 뭐 정당 쪽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좀 지켜보고 좀 해나가 보겠다 뭐 이런 대목인 것 같고요. 예. 네, 새누리당이 이제 예. 또 이제 그 충청권 의원들의 이제 움직임도 좀 주목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22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 6시 반쯤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신천역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역입니다. 이 잠실 세내역에서 전동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없었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폭설로 1호선 동암역과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 오류역에서 전동차가 멈추는 바람에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지 한국철도연구원 김길동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길동입니다. 자, 어제 6시 반쯤 이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재 원인은 밝혀진 거죠?
네, 뭐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아마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전동차에 그 차단기에 문제가 있어 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차의 차단기요. 예. 근데 자,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안내 방송 기다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탈출을 해라, 대피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 조치는 원래 이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 상황에 좀 맞춰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어요. 예? 예. 이거는 결국은 지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현장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현장에 없었고, 뭐, 정확한 조사 내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전동차에 있어서의 이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 오래된 차량이죠, 이 차량이? 예, 아마 그 차량은요, 현재 예전에 애국에서 도입한 멜코 전동차, 스파 전동차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차량이 한 2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화재하고 이렇게 차량이 노후했다는 사실이 연관 관계가 있나요? 예, 예전에도 작년 아마 1월에도요, 고속 차단기라고 해서 전류를 이상 전류가 흐르면 차단하는 장치인데요. 그 장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품을 교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차단기에 문제가 되면, 라면 단락이 돼서, 이렇게 불꽃이 날 수 있고, 불이 날 수 있는, 문제의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현재 지금 교체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단기에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교체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딴 것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직 네. 교체를 못한 차량에서는 또 이런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글쎄요, 하여튼 시스템 구조가, 장치의 구조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아무래도 구조 보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개발된 차단기는 상당히 보호 시스템이 잘 돼서 그런 안전한데요. 기존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구조가 지금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이 교체가 완료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때 당시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예. 한 50%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마 그쪽 운영기관에 예. 담당자에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교체를 해야겠네요. 예? 예, 아무래도 시스템은 구조상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빨리 교체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아마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빠른 교체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겨울철에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지하철 이 고장이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폭설 때문에 동암역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 오리역에서 전동차가 멈추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계절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겨울철에 승객의 부하가 높고 하다 보면, 장치나 이런 거에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노후화되면. 그런 문제로, 좀 더 발생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노후화된 거 아까 차단기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전점검이라는 거 하죠 지금 전동차 그죠? 예. 어느 정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합니까?
안전점검은 아마 이제 국토부에서도 제가 알기로 뭐 분기별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도 아마 또 진행도 하고 뭐 어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도 안전점검 현장에 가보신 적 없으세요? 뭐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저도, 예. 그러면은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거기에서 화재 가능성 이런 것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것도 그 화재 사건이요? 거기에서도 그 안전점검을 통과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아마도 이제 오늘 좀 사고가 난 고속 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죠, 어제. 예, 고속 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점검에서는 벌써 지금 이제 문제 부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진행하라고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중 지적은 아니고요. 예.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고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관리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린 9호선까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은 뭐 이게 호선이라는 게 결국 오래된 순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1호선이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에 2호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오래된 지하철 이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100년 넘은 지하철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진국과, 저희와의 좀 경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선진국 100년 말씀하셨는데, 100년보다 한 50년 정도 운행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예. 일단 외국에 보기에는, 승객의 수송 밀도가 상당히 낮고요. 또 관광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횟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 혼잡도가 세계 최고로 하여튼 230%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운행 간격으로 외국 조건보다 더 이렇게 악조건에서 좀 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좀 더 잘한 점은 전동차의 부품의 내구 연한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에 이렇게 교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비 방법도 내구 연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승객들이 많이 딴 나라에 아무래도 비해서. 승객이 좀 많다 보면 엘라면 부하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고 나는 이런 부품들이 기존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30년 전에 들어왔던 부품들이 적용됐던 어떤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암만 해도 지금 그런 기능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품들을 빨리 조기 개선이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길동 박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뉴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예, 7시 36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강한 한파의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특히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양화대교에서 여의 하류날목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행주대교부터 청담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전에 발생한 강변북로 구리 방면 성수에서 영동대교 구간 화물차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뒤로 동호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이전 행주대교부터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역의 성수분기점 구간 1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여파 때문에 계속해서 1차로가 차단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노원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도 거의 전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 2부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또 생각만큼 모든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반 전 총장, 반기문 전 총장 이러한 고비로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서 정무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죠. 이상일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예. 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거취가 우리나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예?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번에 치맥
그 기자들하고 치맥 먹으면서 야, 이 정당 없으니까 이 맨 땅을 맨손으로 그냥 긁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설 전후로 해가지고 좀 들어갑니까 당에?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도착하신 지 열흘 지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심사 숙고 중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택해서 들어가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본인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보겠다. 그동안에 87년 헌법체제에서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정치 그 자체는 바뀌질 않았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보겠다라는 게 정치 교체인데 그 정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 수단은 뭘까?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듣고 또 고민하는 이런 기간을 거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거 참 궁금한데요. 반기문 전 총장의 스탠스, 뭐 외교 안보는 보수, 경제는 이 중도 내지 이렇게 하는데요. 참 이 부분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만일 정당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 정당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보수면 보수고는 진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흑백 논리, 이분법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맥락에서 나는 확실한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 실패 문제가 있고 사회에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념, 한쪽의 가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양극화 문제,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보수가 흡수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보수 자체는 계속 변화하면서 진화를 해왔거든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가 주도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인의 이전 성향을 그렇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반 전 총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 판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이 중도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중도 하차를 해준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왜냐하면 저절로 집권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다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이 확실한 2위로 자리매김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1위로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물러나주면 안철수 전 대표에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반기문 전 총장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고 현실은 전혀 그와 다르고 반기문 전 총장은 조만간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히면서 확실한 대선 출마 의지를 가다듬고 그걸 국민 앞에 밝히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포기 없이 그냥 쭉 간다 이 말씀이신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자, 근데요.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귀국이라는 거.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글쎄, 그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믿고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 오셔서 민생 행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지만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우리 국민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의 현장, 또 국민들, 여러 계층에 계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듣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민생행보가 뭐 광폭행보였지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다양한 계층들의 국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반기문 총장은 이번 민생행보를 매우 유익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기 샤이 보수, 샤이 반기문 현상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그런 분도 계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우리가 처한 환경, 특히 외교안보 환경 지금 매우 엄중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반기문 총장의 여러 가지 경험 또 외교적인 네트워크, 능력 이런 거를 발휘해줘서 우리 한반도 상황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기문 총장이 정치의 아웃사이더로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는데 기성 정치권에 물든 분들 또 패권적 어떤 모습을 보여왔던 분들과 좀 다른 정치 자체를 좀 바꿔주길 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본인의 구상을 차근차근 밝혀나가시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세는 확산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주권개혁회에 발족했는데 이상일 의원께서 여기 가셨었죠, 그죠? 네네. 예, 네. 그게 이제 손학규 전 대표도 일종의 연대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까? 손학규 전 대표와는 반기문 총장이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손 전 대표가 밝히셨듯이 두 분이 만나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은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지만요. 어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직접 가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또 공부하시는 일도 있고 일정도 있어서 저를 대신 보내서 손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는 그 뜻을 전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추구하시는 여러 가지 지향점이 반기문 전 총장과 생각이 같은 점이 꽤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아마 허심탄회하게 그런 우리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바쁘더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 전 총장이 직접? 또 어제 상황에서 저도 가서 보니까 바로 가셔서 하시는 거와는 좀 달리 두 분이 조용히 만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생각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만나셔서 정말 우리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편안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어제 현장에 가서 해봤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바른정당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 본인 스스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 검증은 아주 달게 받겠다. 그런 어떤 대선 주자라도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동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본인은 그 사정을 잘 모르셨던 건 틀림없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셨고 박연차 씨 소위 23만 불 문제는 저는 분명한 허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반기문 전 총장 쪽에서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크 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요. 예를 들면 턱받이, 퇴주잔 논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사례로 언론들이 꼽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그 뉴스를 좀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특히 반기문 총장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 음해하는 것이 지능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과거 이해창 전 총재도 소위 음해와 네거티브의 피해자였습니다. 김대엽 씨 그 병풍 문제, 민주당에 지금 30의원 그걸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20만 달러. 그다음 이해창 총재 부인 한인홍 여사에 대해서 비양건설이 10만 달러 줬다는 그것도 전부 허위 사실로 명백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히 비양건설 10만 달러는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박연차 23만 달러 또 보도한 언론에서 했던 건데요. 특히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페이크 뉴스가 집중되고 있는 건 반기문 전 총장만 물러나게 하면 편안하게 집권할 수 있다라는 그 반사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과 어떤 유관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정정당당한 이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별력, 현명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반 총장 같은 경우에 언제 좀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말이에요? 예? 네.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비전 이런 거니까 자신에 있어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때가요? 일단 국민들께 공약으로 제시하는 그런 때는 정식으로 출마 선언하신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주에 가능클럽 토론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터이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국민들께 출마 선언을 하시는 시점은 지금 단계에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설이 좀 지나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생각을 정리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반기문 캠프의 이상일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